고2 특목반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군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단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워요. 몇 가지를 배워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추출을 배우고요. 두 번째, 실내 구간. 알겠습니까? 세 번째, 모비율의 추정. 그래서 세 가지를 배우는데, 참고로 모비율의 추정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처음 문과도 배우는 거예요. 과연 문과 아이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추출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을 설명을 하려면요, 일단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쉽게 얘기를 하면 전국 고등학교 2학년 모든 학생, 이런 게 모집단이지. 어미모자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1000명을 뽑았다. 이게 뭐야? 표본 집단이에요. 그 1000명은 뭐라 그래? 표본 집단. 그래서 모집단이 정교분포를 따를 때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할게요. 정교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이때 N개를 이미 추출해요. N개를 어떻게 해요? 이미 추출. 그런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미 추출은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 이미 추출이라는 거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복원 추출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 뽑고 집어넣고 또 뽑고, 전국 고등학교 모든 2학년들 중에서 1000명을 임의를 뽑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1000명이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을 무작위로 한 명을 딱 뽑았어. 어느 지역에 한 명을 딱 뽑았는데, 아씨 파주 지역에 서원여고 뽑았어. 아씨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뽑아야지 하고 이게 또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또 뽑았는데, 뭐야 이거 서원여기네? 이래도 돼, 안 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복원 추출이라는 건. 그러면 그렇게 1000명을 뽑았어. 100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요. 그 1000명을 뽑은 녀석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그 집단을 뭐라고 그래?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X바를 하나의 변수로 받아들여야 돼. 표본 평균이야. 그 1000명의 뭐다? 평균. 이해되시죠? 그러면 1000명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은 계속해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겠죠. 그쵸? 그쵸? 계속 변하겠지. 근데 통계학자들이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조사한 거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 표본 평균들도 정교분포를 따라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야. 그걸 조사했더니만 놀랍게도 뭐가 나오더라? 모집단의 평균이 나오더라. 똑같아요.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분산은 그 뽑은 N으로 나누면 돼. 분산이 뭐가 돼?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런데 선생님이 저기에다가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쓰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꼴로 쓰면 되죠. 저 모양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분산을 N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솔직히. 그쵸? 그래서 예시를 들어줄게요. 모집단 X가 1, 2, 3이야. 그럼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냥
상황을 설정하면 1이라고 적혀있는 구슬, 2라고 적혀있는 구슬, 3이라고 적혀있는 구슬이 각각 한 개씩 있는데 주머니에 있는 거야. 그럼 한 개를 뽑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 그럼 여기에서 임의로 추출을 2개를 해요. 추출을 몇 개를 해요? 2개. 그럼 2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게 X바 표본 평균이라고. 그런데 그 2개를 뽑을 때마다 평균은 계속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보건 추출이야. 그러면 X바를 한번 써보면요. X바는 1 뽑으면 얼마야 평균? 1 더하기 1 나누기 2 얼마? 1이지. 1 더하기 1을 2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2개의 평균. 알겠어요? 그러면 1 뽑고 2 뽑을 수도 있지. 그럼 평균 얼마야? 1.5가 되겠지. 1, 3 뽑으면 평균 2, 3 뽑으면 3, 3 뽑으면 표본 평균들은요. 여러분 모 집단의 별량의 개수보다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전체가 몇 가지일까?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3가지. 보건 추출이니까. 집어넣고 또 뽑잖아. 그래서 얘는 전체가 다 뭐야? 9, 9, 9, 9, 9. 그러면 평균이 1 나오려면 어떻게 뽑는 경우밖에 없어? 1, 1. 한 가지. 1.5가 평균으로 나오려면 1, 2 아니면 2, 1. 두 가지. 3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집단의 평균은 이 녀석의 평균이야. 얘 평균 얼마예요? 얘 평균 얼마야? 2죠, 2.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얘랑 같대.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얘의 평균을 구해봐도 얼마다? 2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M은 뭐예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 개념 잡혀요? 이거를 되게 헷갈려요 애들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똑같다는 거지 1000개 뽑은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모집단의 평균이 있는데 전국 뭐 30만 명 고등학교 2학년의 평균이 있는데 1000명 뽑아가지고 평균이 똑같으면 뭐하러 30만 명을 조사하겠어. 1000명을 뽑고 또 1000명을 뽑고 평균 내고 1000명을 뽑고 평균 내고 1000명 뽑고 평균 내고 그 평균들을 다 평균을 또 내면 뭐다?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다 이 얘기야. 1000명씩 계속 다 할 거면 그냥 한 명 한 명씩 다 하는 게 낫잖아요. 이해 안 해.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똑같은 수밖에 없는. 그렇지. 네 말이 맞아. 왜? 이게 훨씬 많은데 뭐하러 이거 가지고 평균을 내겠어. 이걸 왜 해? 그치? 안 해. 안 한다고. 현실에서는 안 해요. 알겠습니까? 현실에서 안 해요.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가 중요하지. 얘가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조사를 연구를 해가지고 알았단 말이야. 그치? 얘의 분산을 구하면 얘의 분산을 구해가지고 이 녀석들의 분산을 구해보니까 꼭 이 녀석의 분산을 2로 나눈 것만큼 되더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통계학자들이. 이 많은 것들이. 전국 30만 명을 1000명씩 뽑으면요.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30만 가지,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30만 가지, 30만에 1000승이에요. 가지수가 이게. 이게 전체가 30만에 1000승이라고. 그거 어떻게 다 조사해. 불가능하지만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러면 이 분포를 따르는 표본 평균들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그게 실제 모집단의 평균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 이게 추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표본 평균을 하나 뽑았는데 그 녀석이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지? 이 사실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의 평균을 모르는 그렇죠.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지만 이런 걸 따를 거 아니야. 얘 M이라고 넣겠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꾸로 찾아간다. 그게 추정. 그래서 추출은 추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선행돼야 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한다? 이런 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수학 문제로 낼까요? 안 낼까요? 수학 문제로 내요? 안 내요? 이거 주고 2개 뽑았을 때 표본 평균 구하여라. 내 안 돼? 내지. 내지. 그럼 여러분 이거 만들어가지고 평균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겠지. 되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이걸로 평균 구하면 된다 이 얘기지. 그게 내용이니까. 2개를 뽑든 3개를 뽑든 100개를 뽑든 이 녀석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같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줘요. N개 이미 추출한 녀석은 그럼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지. 바로 어저께 했어요. 통계는 몇 가지를 구하는 거다. 세 가지. 뭐뭐뭐뭐. 평균, 분산. 첫 번째 거. 뭐였지? 그러니까 밴드를 봐요 좀. 어제 올려줬잖아요. 밤에 봤어야 될 거 아니야. 평균 분산 확률. 그래서 정규 분포는 뭘 구하는 게 핵심이다. 분산. 평균. 평균 줬잖아.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다. 분산 줬잖아. 확률.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누면 된다. 줬잖아. 그럼 뭘 구하는 거다 이제 남은 거. 확률. 그럼 정규 분포 확률 구할 때 뭐 하자? 표, 준, 화. 얘도 표준화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출 문제는 여러분 추출 문제는요. 확률 구하여라. 표본 평균 X바가 75점 이상 될 확률. 그럼 요거 구해가지고 뭐 하면 돼?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시면 돼요. 또 표준 정규 분포표로 가겠죠. 됐습니까? 이게 추출입니다. 그래서 추출은 요거 구해서 뭐 구하는 게 핵심? 확률. 자, 이제 추정 가겠습니다. 추정은 모집단 X가 정규 분포 N, 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 N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X바 표본 평균들이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는 이제 추출해서 알게 됐어. 그래 안 그래? 알게 됐어. 그런데 이런 분포를 따르지만 실제로 30만 명의 평균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거 이제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거 알았지만 얘를 알아 몰라 실제로.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이 분포를 따르는 표본 평균들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여러분 얘랑은 틀려요. 얘는 뭐고? 표본 평균들을 나타내는 변수. 이해되십니까? 얘는 지금 내가 쓴 건 뭐야? 이 분포 내 표본 평균들 중에서 하나. 1000명을 뽑은 표본 평균. 내가 구할 수 있잖아. 1000명은. 1000명을 구했는데 이게 궁금한 거라. 뭐가 궁금해? 이 하나 뽑은 요 표본 평균이 과연 요 모집단의 평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 차이가 궁금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를 임의로 내가 설정을 해가지고 이 차이가 요만큼 이하가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라. 이해돼요? 얘보다는 요 차이가 거의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게 표본 내가 구한 표본 평균 한 개랑 모집단 실제 평균과 차이가 뭐 0.1 이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이 확률이 0.95 이렇게 나오고 싶은 거야. 0.95라는 거 몇 퍼센트? 95%로 내가 이 구한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이거 이내로 날 거다. 오차 범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뭐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내가 임의로 설정하는 상수잖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얘까지 깔아버리지? 이렇게 된 거야. 얘까지. 왜? 얘를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버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깔아버리니까 요만큼 모양이 뭐가 돼? 얘 양수니까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도 되거든? 요게 뭐가 돼버려? 표준화 변수 Z가 돼버리지? 왜? 얘는 이 분포를 따르고 있었던 녀석이니까 얘를 몰라도.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깔아버린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녀석이 95%가 나오는 알파는 딱 정해져 버리겠네? 왜? Z는 안 바뀌잖아. 모든 분포가 다 동일하니까. 이게 1.96 정도 돼요.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95%가 나왔을 때 이 알파 값을 95% 신뢰도 상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신뢰도 상수. 95%로 신뢰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것보단 작을 것이다 라고 95%로 신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때 요 녀석만 따로 가져와요. 확률 내에 있는 요 녀석. 그러면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버리고 절대값 x바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지? n 빼기 x바 해도 되지? 그리고 절대값을 벗기면 n 빼기 x바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야 한대. 그리고 뭘 더해? x바. 그러면 모집단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이거를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간은 대괄호로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 기억나요? 컴마로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구간 써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구한 1000명의 평균 가지고 신뢰도 상수는 정해져 있고 95% 그러면 몇 명 뽑았어? 1000명 뽑았으니까 얘네다 1000명 넣고 1000명의 표준 편차 쓰면 돼? 안 돼? 1000명의 표준 편차 쓰면 돼? 안 돼? 되겠지? 되겠지? 그러면 모평균이 95% 확률로 존재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구간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표본 평균을 70점으로 구했어. 근데 얘를 조사해 보니까 얘가 3이야. 요 값이 전체가 3이면 67점부터 73점 사이에 모평균이 95% 확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제 질문 있어요. 네. 이게요.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저거 시그마 했잖아요. 그럼 다른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면 네. 얘가 전체가 k라고 해봐. 마이너스 k보다 크고 플러스 k보다 작다. 그 k를 세팅할 때 그냥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왼쪽에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식을 맞추기 위해서. 분모가 곱하기 없거든요. 근데 분모를 곱하면 저기도 분모 곱하는 거. 일로 이렇게 곱했다고. 그걸 곱할 때요. 오른쪽에도 이미 먼저 한번 아닌가? 뭔 소리야? 이걸 일로 곱했다고. 거기는 절대가 맞죠. 여기요? 그걸 얘는 양수잖아. 그걸 나눌 때요. 제 말은요. 왼쪽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봐봐. 내가 아까 그랬지.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가 어떤 상수보다 작다라고 하려고 했어. 네.
그런데 그 상수야. 이건 어차피 상수거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더 나눈 상수를 알파라고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더 있으면 뭐니까? 이거 전체를 뭘로 바꿀 수 있어? z. 근데 이게 없어버리면 뭐야? 이건 매번 달라져. x바가 뭐냐에 따라서. 이 알파가 95%보다 작을 알파가 매번 달라진다. 상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없었을 때 당시는 알파 다시. 양변을 이걸 나눈 거를 이것 분의 알파 다시를 알파라고 놨다 생각하면 된다. 어차피 상수. 네, 그게 갑자기 아유, 그거 질문 많이 해요, 진짜로. 애들이 많이 질문. 그래서 이건 내가 이야기를 흐름을 만들어 준 거야. 이거를 바로 쓸 수 있었지만 이거를 알파라고 하죠. 그 갑자기 저거 그냥 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야기 흐름을 얘기해 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거를 상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Z가 되면 그때부터 그 상수는 일정해지니까. 그거까지 깔아준 거지. 놀랍죠. 그래서 이게 실내 구간이 나왔죠. 그럼 이 실내 구간에 아까 이게 3이었어. 그러면 이게 70이었으면 67부터 73 사이에 모평균이 있다라고 주장했지. 그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길이는 2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당연한 거 아니냐?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번 빼고 더하고 그럼 길이는 두 마리지 뭐. 이해되십니까? 어려우시오? 쉽죠? 그러면 이게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하고 실제 모평균하고 차이가 나봐야 얼마까지 날 수 있겠어? 차이는 요거 곱한 거 요거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겠죠? 그래서 최대 오차는 1개, 2가 없는 거. 실내 구간의 길이는 2개. 최대 오차는 잘 안 나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추정은 얘하고 얘를 알면 돼. 특히 알파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실내도 상수는 요게 0.95가 나오는 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줘요. 저렇게 안 주고 식을 Z바의 절대값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이게 0.95다 그러면 1.96이 95% 신뢰도 상수구나. 그럼 요 알파에다가 뭘 쓰면 되는 거야? 1.96. 문제에서 준 대로 쓰는 거야. 여기가 2면 뭘 써야 돼? 95% 신뢰도 상수를 2로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줘도 되겠네 그럼. 야, 이거 뭐 센스지. 대신에 여기가 뭘로 나오겠어? 0.475. 한마디로 뭐야? 0.95의 반. 근데 니들 이게 다 어디에 나오겠어? 단 하고 나오겠지. 단. 그럼 신뢰도 상수. 바보 아니면 다 알지 뭐. 그치?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생각보다 애들이 신뢰도 상수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 단 이유로 있어요. 알겠습니까? 단 신뢰도 상수는 이걸로 해라. 그걸 식으로 주는 것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뢰도 상수는요. 신뢰도 상수는 얘들아 95%와 99%를 주로 조사해요. 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거를 내가 이게 차이를 조사할 건데 이게 엄청 커. 신뢰도가 떨어지겠지 대신에. 이해가 돼요? 신뢰도가 떨어질 거야. 야 예를 들어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조사한 평균이 표본 평균이 70점인데 40점부터 100점 사이에 모평균이 있어요. 의미 있어요? 신뢰 구간은 길어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근데 신뢰 구간을 줄였어. 얘를 줄여가지고 신뢰 구간을 줄였는데 얘가 줄겠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69.7과 70.3 사이에 모평균이 있어요. 10% 확률로.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수록 좋기는 해. 이해돼? 당연히 줄수록 좋지. 길면 그건 의미가 없지.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건데 야
10점부터 90점 사이에 모평균이 있어. 이거 누가 말을 못해. 그건 다 얘기하지. 안 그래?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줄여야 돼.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줄이려면요, 신뢰도 상수를 줄이는 건 또 의미가 없고, 이해되십니까? 신뢰도를 줄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이해돼요? 이거는 뭐 구해져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그치? 그럼 결국은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많이 뽑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많이 뽑아야 된다 이 얘기야. 결론은. 흐름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씌워져 있어? 누트 반비례죠? n이 100명 뽑았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면요, L이면 100명일 때 400명 뽑으면 2분의 1 L이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딴 거 건들지 않고 뽑는 인원수만 더 늘리면요, 뽑는 인원수만 더 늘리면 누트 반비례로 된다고. 길이는 4배로 늘리면 4배 누트 씌운 거에 반비례 2분의 1배가 된다. 개념 잡혀요? 저게 실내 구간이잖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그렇게 줄어든다. 더 많이 뽑을수록 길이 구간은 줄어들죠. 실내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줄어든다. 실내 구간이면 길이가 늘어나야 되는 거 같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면 의미가 없지. 왜요? 방금 얘기했잖아. 10점부터 90점 사이에 모평균이 있다. 실내 구간이 그렇게 길어져 버라. 그게 무슨 조사의 가치가 있어. 의미가 없지. 최대한 줄여야 돼. 그렇다고 신뢰도 상수를 줄여선 돼, 안 돼? 안 되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건 또 의미가 없다고. 71점부터 72점 사이에 모평균 있어요. 10% 확률로.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신뢰도는 거의 95%, 99%로 조사하고요. 통계학적으로. 이해되세요? 네.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보면요, 출구조사하죠? 그거 일종의 통계적 추정이야. 그런 거 보면 오차범위 어쩌고 저쩌고 말 나오잖아. 그게 이거 계산한 거야. 알겠습니까? 재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야? 많이 뽑으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줄여서 우리한테 모평균에 근접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니? 이건 이제 실제 문제랑은 상관없어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누트 반비례이기 때문에 4배 늘린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비용이 아니거든요. 4배 늘려봤자 길이는 반밖에 안 줄어. 물론 길이 반 주는 거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지만 돈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더 배로 드는 거야. 100명 조사할 때보다 4배로 든다고,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정선을 딱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겠죠? 재밌죠? 이런 걸로 통계를 막 이렇게 논한다는 게.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 끝났어요. 통계적 추정.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한 거에 여러분 약간의 체면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간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 보세요. 수영이, 너는 이거 동영상 멈춰놓고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 자, 답을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실내 구간이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거기에서 이 시그마 있죠? 얘가 정답이에요. 이 시그마 뭐예요? 이거 시그마 뭐냐고. 누구의 표준 편차? 얘를 몰라가지고 우리 추정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알아, 몰라? 모집단의 표준 편차였어요. 모표준 편차. 얘 알아, 몰라? 너네 표준 편차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균, 뭐야, 그럼 평균 알겠네. 뭐 이거 알면 모집단의 평균 알겠네. 평균 구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는 뭐야 정체가? 모 표준 편차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뭐라고? 모 표준 편차예요. 따라해봐. 뭐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스무스하게 1000명을 뽑았을 때 평균, 표본 평균 1000명의 표준 편차 이렇게 넘어가니까 니들은 그냥 표본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여기다 썼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갔잖아요. 선생님 저거 모 표준 편차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이해돼요? 못은 덩어리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통계학자들이 이제 수학자들이 30만 명 모집단의 표준 편차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해야 되거든. 그치? 그거를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건데 얘를 모른단 말이지. 여기다 쓸 게 없잖아. 그럼 얘를 못 구하잖아. 그치? 어떤 사실을 또 밝혀냈냐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가 어떻게 크면?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는 표본들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에 근사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그냥 써도 무방하다, 안 무방하다? 무방하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요. 그러면 충분히 크다? 충분히 작으면 그럼? 충분히 작으면 이게 문제거든. 이해되세요? 이게 자료의 별량 표본의 개수가 보통 30개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작은 문제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정말 찾기 힘든데 그런 경우에 어떤 개념이 쓰이냐면 모 분산과 표본 분산의 비는 n대 n-1이다 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충분히 작은 게 10개야. 몇 개야? 표본을 몇 개 뽑았어? 10개. 100명의 점수를 낼 건데 추정을 할 건데 10개밖에 조사를 안 하고 그거를 모평균이랑 비교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상황이 10개야. 10개. 그러면 우리가 그 10개의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10개의 분산을 구할 때 10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을 구해서 각 자료들을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다 더하고 뭘로 나눠? 10으로 나누면 되겠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해되세요? 그 10 대신에 9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그게 모 표준 편차랑 거의 근사해요. 충분히 작다, 충분히 크다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작게 줘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뭐 9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뭐야? 100명의 표본 평균이 얼마일 때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모순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문제들은요. 모 표준 편차를 그냥 알려줘요. 대놓고. 모 표준 편차가 얼마이고 표본 평균은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그걸 주변에 그거를 평균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찾으면 되는데 걔는 안 찾고 네 추정해봐라 이 얘기야. 모순을. 그렇죠. 구간을 구하라 이 얘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통계를 다 배웠는데 일단 모비율의 추정은 남았죠. 여기까지 모비율의 추정은 이제 좀 따로 가고요. 통계적 추정을 연습한 다음에 하면 모비율의 추정은 쉬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알겠죠?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웠어요. 확률 분포에서 확률 총합은 1, 평균 구하는 법, 그리고 분산 구하는 법을 배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뭘로 나눴어?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나눴죠?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에서 배운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이 똑같고 연속 확률 분포는 시그마 대신에 뭘 쓰자? 인티그랄. 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 그치? 확률 포맷에다가 변수 x를 곱하면 평균이야. 그 x에. 그쵸?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대표적인 거 누굴 배웠어? 이항분포를 배웠고 연속확률 분포에서 대표적인 거 누구 배웠어? 정교분포를 배웠죠. 이항분포는 B 중요한 정보가 시행 획수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 정교분포는 중요한 게 평균 분산이 중요했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항분포는 이거 배우면 몇 가지를 구할 수 있었어? 3가지. 그치? 확률. 확률은 무슨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게 이항분포지. 이해되십니까? 평균 어떻게 돼? NP. 분산 어떻게 되고요? NPQ 된다라는 걸 배웠죠. 그쵸?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거 너무 쉽기 때문에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이항분포가 되려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가 이항분포다. 이게 사실인데 실제로는 그 확률을 구해가지고 독립시행의 확률인지 아닌지를 매번 구하는 게 짜증나 안 나? 나죠? 그래서 이항분포의 성질들은 대부분 변수가 갖고 있다. 횟수, 개수, 사람수. 그러니까 시행횟수가 n개인데 확률 변수 x가 0부터 n까지 가능할 때 얘는 이항분포다. 됐습니까? 정리돼요? 머릿속에? 근데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할 때 n이 충분히 크면 빡셔 확률 못 구해. 그래서 뭐해? 정규화. 이항분포를 정교분포로 만들죠. 그럼 정교분포 가지고 확률 구할 때는 뭐해? 표준화.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돼? Z는 표준 편차분의 편차.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죠. 그러면 이 Z는 정교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 되고? 0 되고 표준 편차 1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모든 정교분포가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 이거 가지고 표를 만들어놨어. 확률분포 표를. 그게 뭐야? 표준 정교분포표. 근데 그 표준 정교분포표는 뭐만 나온다? 양수 범위만 나온다. 그래서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자. 개념 잡힙니까? 그 다음에 뭘 배운 거야 니들이? 추출. 뭘 배웠어? 추출. 그래서 추출을 배우는데 추출은 모집 단위 정교분포 x가 정교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n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x와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평균이 뭐가 되고? m 되고 분산은 뭐가 되고?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도 일종의 뭐다? 정교 분포다. 그럼 이거 정교 분포 가지고 뭘 구해? 확률 구하죠? 그럼 뭐 해야 돼? 표준화. 요렇게 가는 거야. 고리가. 알겠습니까? 요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배운 게 뭐야? 더 거꾸로 가는 걸 배웠죠? 이 중에 하나를 구해서 이 표본 평균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찾아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추정.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추정에는 공식이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신뢰 구간 밖에 없죠. 얘는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공식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온다고. 두 마리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외워주면 추정은 끝나. 근데 실제로는 공식이 몇 개다? 한 개다. 머릿속에 정리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계를 머릿속에 넣을 때 통계는
확률, 평균, 분산 세 가지를 구하는데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시그마로 구하고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인티그랄로 구하고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는 확률, 평균, 분산을 이런 식으로 구하고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줬으니까 확률을 표준화해서 구하고 이항 분포에서 확률 구하라는데 너무 커 씨 못 구하겠어. 그럼 뭐하고? 정규화해서 표준화해서 구하고. 흐름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머릿속에 싹 들어오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을 때마다 내가 뭐라 했어 저번 시간에? 아 이게 어느 단원에서의 평균 구하는 거구나. 어느 단원에서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구나. 이거를 세분화해가지고 딱딱 끄집어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야. 나중에 되면 이게 다 뭐해? 혼합돼서 막 나와. 그래도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쉽다고. 쉽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규화를 시키는데 이 확률을 정규 분포로 줘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구한 다음에 이 이항 분포 구한 다음에 뭐해? 정규화해서 또 다른 정규 분포를 찾아가지고 확률을 구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이런 거야. 어떤 공장에서 무게가 300g 이상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할 때 1000개를 조사를 해. 그럼 300g 이상이 될 확률을 뭘 조사를 해요? 정규 분포로 조사를 해요. 표준화해서. 그래서 그 확률 나오는 걸 여기다 갖다 쓰고 뭐해? 그러면 1000개 그 확률 찾은 거 그거 가지고 뭐해? 다시 정규화 시켜가지고 정규 분포를 찾아. 그랬을 때 불량품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 될 확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출 같은 경우는 몇 개 뽑았어. 여기도 추정도 몇 개 뽑았어. 이런 얘기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근데 여기에서도 몇 개를 뽑았어. 이런 얘기 나왔는데 확률 구하래. 표본 평균의 확률. 표본 평균이 얼마보다 클 확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표준화. 아 이건 추출 문제구나. 확률은. 신뢰 구간 구하래. 그럼 뭐야? 아 추정. 이거 외워서 쓰면 되는구나. 끝. 1번 갑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을 36개를 했어. 표본 평균 X바. 그럼 36개 조사할 때마다 표본 평균들이 달라지겠죠. 1번 X바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지. 얼마야? 모 평균이랑 똑같다고. 아직 못 외웠어? 얼마? 7. 분산은요? 분산은요? 얘가 얼마야 분산이? 모 분산. 모 분산 얼마야? 어쭈 모 분산 36. 그쵸? 그걸 36으로 나누면 된다고. 이게 뭐가 어려워? 분산을 뽑은 개수로 나누라고. n분의 분산. 이게 뭐가 어렵냐? 그러면 이거의 표준 편차는 모 분산 구했으니까 저기에다 뭐 씌우면 돼? 누트. x의 바의 분포를 얘기하라 정규 분포지 뭐. 7,1제곱. 끝. 2번 답. 1번 모집단이래요. 얘가 크기가 4인 거를 뽑았을 때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평균 그냥 평균. 그렇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으로 구하면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분산을 뽑은 개수 4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거는 EX와 VX를 구하라는 문제야. 야 이거 생각을 해봐라. 이거를 4개를 이미 추출한다고 생각해봐. 비복원이면 그나마 좀 할만하지 복원이면 열나 짜증나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의 4승 81가지야. 81가지. 그걸 81가지의 평균을 다 구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겹치는 것들을 세가지고 확률 구해야 되고 이게 확률이 틀리네. 그럼 그게 나오는 거에 또 확률이 또 틀리다고. 재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모집단의 평균 0, 2분의 1, 2분의 1 얼마?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도 1. 얘 1이면 그러면 정의 갈까요? 편차 제곱을 구해. 0 빼기 1 제곱 1. 1 빼기 1 2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이걸 곱하면 되지 위아래. 그래서 VX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얼마? 그걸 4로 나누니까
2번 전체 여학생의 평균 120, 표준 편차 10이라는 거는 모집단이야. 전체니까. 그래서 얘는 평균 120, 표준 편차 10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임의 추출 몇 명? 25명. 이거의 평균 X반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20, 25 나누기 20. 아니. 100을 25로 나누면 되죠. 근데 얘가 모제곱이야. 5제곱분의 10제곱이니까 제곱 묶으면 2제곱 되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는 게 더 쉬울 때가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X바가 표본 뭐야 이거? 표본 평균이지? 25명의 평균이지 표본들의. 그 X바가 뭐래? 115 이상 124 이하 1 뭘 구하래? 확률. 아, 추출이구나. 이렇게 만들고 뭐 하면 돼 이제? 표준화. 쟤도 변수일 뿐이야. 그래서 얘를 Z로 만들어요. 그럼 Z를 어떻게 만들어? 여기에서 뭘 빼고? 120을 빼고 뭘로 나눠? 2로 나누면 되지. 2로. 그러면 115 빼기 120 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2.5. 124 빼기 120 하면 4인데 2로 나누면 2.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마이너스 2.5부터 2까지니까 여기는 양수 0부터 2.5. 그치? 여기는 그냥 0부터 2. 그래서 0.4938 0179 뺐어? 그래서 0. 얼마? 예? 971구래요. 970 끝. 3번 실내 구간을 구하라 이러면 실내 구간 공식이 있었지. 표본 평균, 실내도 상수, 루트 n분의 표본의 개수, 시그마. 요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요렇게 됐었죠. 그러면 문제에서 각각 어떤 게 뭔지, 어떤 기호의 값을 주는 건지 한번 보자. 100명. 아, 그럼 뭐야? n이 뭐야? 100. 추출한 사람 수. 그 다음에 평균 100명의 평균이지. 이 표본의 평균이라고. 그래서 표본 평균 70. 표준 편차 12m 하면 뭘 준 거다? 시그마 표준 편차. 그치? 그러면 95% 신뢰도 상수는 여기 95% 신뢰도 상수 얘를 쓰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99% 신뢰도 상수는 2.58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의 답은요. 요거 세 개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평균 70에서 95% 신뢰도 상수 1.96 루트 n 112 요렇게 되겠죠. 이거 요렇게 대괄호로 구간 표시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70 플러스 1.96 10분의 12 요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2번은 70 이것만 달라지는 거야. 2.58 신뢰도 상수 10분의 12 70 플러스 2.58 10분의 12 끝. 2번 어느 대학 입학 시험에서 전체 수험생의 논술 점수 시험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 표준 편차가 10 시그마가 10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수험생의 논술고사 시험 점수의 평균을 신뢰도 상수 95%로 하였다면 신뢰 구간의 길이 2.8 이하. 2 알파 맞나? 그런데 얘가 뭐야? 신뢰도 상수.
됐습니까? 그런데 L이 뭐였어? 이게 공식이 2 알파 2 신뢰도상수 2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2.8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각각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1.96 n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 10 2.8 그렇죠? 양변에 10 곱하고요. 루트 n분의 392 28 39점이에요. 39점. 아 맞네. 오케이. 네? 위에 10이 있어요. 루트 n 양변을 곱하고요. 28 나누면 루트 n이 더 크다. 28분의 392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7? 4 7? 7, 7, 5, 35, 7, 6에 42. 우와. 그래서 루트 n이 14보다 크다. 보통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이 양반이네. 196인가요? 그래서 몇 개 이상? 196개 이상. 6명 이상. 표본을 뽑아야 된다. 5번.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다. 다음을 봐라.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을 n개 뽑았을 때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모평균이랑 어떻다? 같고 분산은 루트 n분의 10. 이 문제에선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에 반비례하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n 나누고 있으니까 반비례. 니은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 구간은 이건 신뢰 구간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표본이지. 그치? 그러면 완전 동일해. 완전 동일해. 그러면 99% 신뢰 구간은 95%를 포함해 안 포함해? 포함하잖아요. 포함하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x바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이 길이가 더 길잖아. 99%가 빼고 더하고가 x바를 중심으로 이만큼을 뺀다고. 그치? 이만큼을 더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 동일하니까 얘 동일하고 얘 동일하고 얘 동일하고 얘 동일하고 얘 동일하고 얘 동일하고 얘만 달라진다고. 그럼 99%가 더 커? 95%가 더 커? 99가 더 크니까 더 멀리 갈 거 아니냐고. 그럼 95%를 포함해 안 해? 알겠어요?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신뢰도 일정, 얘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얘는 주어진 값이지. 근데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지죠. 루트 반비례. 자, 조용히 하시고요. 모집하고 거기에 표본? 표본 비율을 하겠습니다. 자, 표본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2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하려고. 200명이야. 그 중에서 안경을 낀 사람이 편의상 50명이라고 할게요. 안경이라고 하죠. 알겠어요? 그러면
모집단에서 안경을 낀 사람의 비율은 4분의 1일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모집단에서 안경을 낀 사람의 비율, 이게 뭐 비율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내가 눈 감고 무작위로 이렇게 뽑았어. 한 100명을. 이렇게 100명을 뽑았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눈 감고 100명을 이렇게 뽑았어. 100명을. 이게 표본 집단이 되겠죠. 100명이 빨간색이. 그러면 이 표본 집단에는 안경을 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럼 100명이 다 없을 수도 있니? 다 없을 수도 있지. 이 안경을 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지. 이해가 되세요?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 100명을 뽑았다라는 게 n이 될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추출한 사람 수. 알겠어요? 이때 x를요. 이때 x를 확률 변수 x를요. 생각을 해보면 얘를 안경을 100명 중에서 안경을 낀 사람이 뽑혔을 사람 수, 개수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르는 이항 분포. 이항 분포 있죠. x는 이항 분포를 따라요. 알겠습니까? MP. X는 안경을 낀 사람이 뽑혀. 100명 중에서 표본 100명을 뽑았어. 그 중에서 안경을 낀 사람 수.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이게 되게 추상적이야, 개념이. 그러니까 이 문제로 지금 이 그림으로 예를 하면 X는 이렇게 되는 거야. 100명을 조사한 거야. 그리고 얘가 모 비율을 갖다 쓰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표본 비율이라는 건 뭐냐? P 햇. 햇이 뭐예요? 모자. 모자 쓴 거야. 진짜요? 피 모자. 진짜로 그렇게 읽는 피 거야? 모자예요. 모자 쓴 P지, 모자 쓴 P. P 햇. 그러면 표본 비율 P 햇이라는 건 뭐냐면 표본 공간 N 전체에서 뭘 뽑은 거다? 안경을 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다. 특정한 사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표본들의 비율. 표본 비율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표본 비율들이 100명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겠지. 100명을 뽑았는데 안경 낀 모집단에 안경 낀 50명 중에서 10명이 100명 안에 들어갔어. 그럼 표본 비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거라고. 100분의 10. 이해돼요? 얘가 표본 공간 내에서 안경을 낀 사람 수였잖아. 그러니까 표본 비율은 표본 공간 전체에서 표본 공간 내에서 안경을 낀 사람 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피햇들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아니야. 몇 개야? 여러 개겠지. 여러 개. 이해되세요? 얘도 여러 개가 되거든. 근데 이 여러 개들이 중요한 건 엄청 많다 보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거야. 표본 비율들이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평균과 분산을 써야 되죠. 알겠습니까? 얘가 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는 어저께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자, 얘가 뭐가 되냐면요. 이 녀석들의 평균이지. 네. 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마법이 아닙니다. 이 녀석의 뭐라고? 평균. 근데 피햇이 뭐야? 표본 전체 개수분의 그 사건의 개수. 그러면 x는 못 나오고 n분의 1은 나와도 돼, 안 돼? 되죠. 근데 x가 무슨 분포를 따라? 이항 분포. 무슨 분포를 따라? 이항 분포 평균 뭐야? MP. MP. P네. 와. NP.
P. 그래서 표본 비율들의 평균은 뭐다? 모비율. 재밌죠? 분산 가겠습니다. 분산. P hat. 분산을 가면요. P hat이 뭐야? n분의 x. 그럼 이거 분산은 n분의가 뭐 돼서 나와? 제곱. n제곱분의 vx. 근데 vx가 뭐야? 2x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이항분포를 따르지. 분산 뭐야? npq죠. Q를 그래서 n분의 pq.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되겠어? 루트 n분의 pq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표본 비율들의 분포가 정교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았죠? 그럼 뭘 구해요? 확률. 뭐에서? 표준화. 다 연결시켜. 자, 얘들아, 요 녀석이 표본 비율이라 그랬지? P hat. 표본 비율은 우리가 100명 뽑을 때마다 달라져요. 100분의 이만큼 요렇게 100명을 뽑으면 빵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표본 비율들이 이런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면 이 녀석들 표본 비율이 이 문제로 하면 예를 들면 표본 비율이 4분의 1, 평균이 4분의 1, 표본 비율들의 평균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표본 비율이 그럼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냐. 얘네들을 뽑는데 그 표본 비율들이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 얘기야.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표본 비율, 이 기호 있죠? 특정한 표본을 뽑았을 때 비율을 구한 게 아닌 이상 쟤는 변수 취급을 해야지 확률이다, 표본 비율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는 뭐야 그냥? X바 같은 뭐야? 변수, X, Y, X바 이런 거 같은 뭐야 그냥 어떤 별량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라고. 이해되세요? 특정한 어떤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 가지고 얘도 일종의 확률이잖아요. 근데 무슨 이거의 확률을 또 구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변수야 변수. 그 표본 비율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여러 개 나오는 것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있지. 표본 비율이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는 안 내지. 100%지. 표본 비율 자체가 1을 넘지는 않을 테니까. 0하고 1 사이니까. 다 2분의 1부터 3분의 1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난다고. 됐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뭐 할까? 모비율의 추정.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하면요.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에서 모비율은 있는 거고 표본에서 얘들아 표본을 n개 뽑았을 때 그 표본에서 모비율에 해당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그 x는 뭐가 된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해돼요? 이때 P햇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표본 비율은 표본 전체 개수분의 그 표본 안에서 모비율의 사건이 일어난 횟수. 그게 표본 비율이다. 개념이 잡혀요? 그러면 이 표본 비율들이 무슨 분포를 따르더라? 정교 분포를 따르더라. 이 두 사실 가지고. 정리되십니까? 어떤 정교 분포를 따른다고? P, 루트 n분의 PQ를 따른다. 루트 n분의 PQ. Q는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여긴 분산을 써야 되니까 제곱꼴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한다? 이제 표준화해서 뭘 구한다? 확률 구한다. 정리되십니까? 네. 표준화는 Z.
표준 편차분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될까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pq 분해. 저걸 갖다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뭐야? p hat 빼기 p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표준할 때 이 p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고 p hat은 모르는 거야. 이건 변수야. 그러면 이 모양이 z로 바뀐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돼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그러니까 못 외우지. 이거 어떻게 외워? 이 복잡한 거.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다? 거꾸로 뭐 한다? 추정. 거꾸로 뭐 한다고? 추정. 모비율의 추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모평균의 추정이랑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아요. 그래서 신뢰 구간은요. 내가 이제 표본 비율을 하나 조사한 거야. 그럼 이 P에서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제 아는 거야. 여기에서 빼기 알파 그리고 루트 n분의 PQ. 이거 한꺼번에 써도 되는데 P hat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네. 뭐 있어요? 시그마. 루트 PQ. 시그마 뭐야? 루트 PQ는 원래 지금 우리가 이게 뭘 추정하는 거야? 모비율이 뭐야? P! 표본 비율은 뭐야? P hat.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야. 전국 30만 명 고등학교 2학년들 중에서 P를 알면 P 모비율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 안경 낀 아이들을. 근데 이거 30만 명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한 1000명만 조사를 해서 비율을 안경 낀 비율을 찾았어. 그거 가지고 30만 명에서 어느 정도 안경 꼈는지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P인데 얘도 뭐야? 뭐야 이게? 여기다 P를 쓸 거면 뭐하러 추정해? 이걸 아는데. 이거에 그래서 여기에 P hat이 붙어요. 여기에도 어떤 통계적 개념이 들어가요? P hat을 구할 때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모비율에 근사시켜서 구하자. 그래서 저기는 표본 비율이 되는 거고. 그럼 얘도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2 알파. 길이 L은 2 알파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최대 허용 오차라는 게 있어요. 최대 오차랑 틀려요, 개념이. 최대 오차는요, 모평균의 추정에서 잘 안 나온다고 그랬고요. 얘는 나올 수 있죠. 얘는 지금 모비율의 추정에서 최대 허용 오차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표본 비율이 니들이 구한 게 0.3이든 0.5든 0.7이든 모비율하고 차이가 나봐야 이렇게밖에 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뭘까요? 최대 허용 오차.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될까요? 0에서 1.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이항분포에서 여러분 편차라는 건 뭐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지. 거리라기보다 떨어진 값. 그치?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사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어떤 표준적인 값을 나타내겠지. 그 분산이 가장 클 때가 언제야? 이항분포에서 말이야. 이항분포에서 분산이 가장 클 때는 언제야? 분산이 뭐예요? P와 Q랑 같을 때.
만든 거. NPQ죠. NPQ죠? 네. 근데 P하고 Q 합이 얼마야? L. 산술? 기하. P하고 Q가 같을 때 얼마로? 2분의 1일 때. 그러면 너희도 생각을 해봐. 2분의 1일 때 분산이 최대지? PQ가 2분의 1일 때. 그치? 최대 허용 오차라는 거는 니들이 뭘로 P햇을 구하더라도 PQ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평균으로부터 뭐 떨어진 거리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 분산이 가장 클 때인데 그럼 분산이 가장 클 때가 언제야? P햇이 뭐가 될 때? 요게 각각 얼마가 될 때? 2분의 1. 그럼 뭘로 나와? 알파 2 루트 n분의 1 되겠죠. 6번 보시면요, 여러분. 언어 조사에서 고등학생 50%가 사교육을 받는다. 우리나라 전체. 그러면 얘는 50%가 뭘 의미하는 거니? 모비율. 그치? P를 의미하겠지. 근데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 n이 100이라는 거겠지. 이해돼요? 그 100명 중에서 50명 이상 60명 이하가 뭘 받는다? 사교육을 받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얘기는 표본 비율이 100명 중에서 50명 2분의 1보다 크거나 100분의 60보다 작거나 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 얘기지. 표본 비율이. 표본들의 비율이. 그러면 P햇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구해야 되겠지. 표본 비율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데? 2분의 1, 10분의 4분의 1. 그러니까 루트 100분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제곱 요 녀석을 따르겠지. 그럼 얘가 뭐야? 400이니까 20분의 1 되겠죠? 20분의 1. 됐어요? 그래서 이 표본 비율 변수가 100분의 50, 100분의 60 요거를 요 범위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50, 60을 표본 비율로 고쳐야지. 100분의 50, 100분의 60으로. 알겠습니까? 그럼 이 확률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표준화. 그러면 표준화는 2분의 1 P햇 5분의 3 하고 다 뭘 빼주고 평균 빼주고 뭘 나눠줘? 표준 편차 20분의 1을 나눠주죠. 이렇게. 그걸 또 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0 되고요. Z로 바뀌고요. 알겠습니까? 얘는 분자에 20을 곱하면 되니까 12 빼기 10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럼 0부터 2까지 0.4772 이렇게 된다 이 얘기죠. 그건 안 나오네요. 비율까지는. 7번. 이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문과가 한글을 못 읽으면 어떡해요? 모비율의 추적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A 후보의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225명을 뽑았대요. 저 225가 뭐다? N이다. 이렇게 조사를 해야 돼. 그랬더니만 144명이 A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P햇이 225명 표본들 중에서 144명이 지지를 한다 이런 뜻이지. 근데 이거에 대한 전체 모비율을 조사하여라 이런 얘기야. 실내 구간을.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P햇 225분의 144 빼기 신뢰도 상수 95% 1.96 루트 n 15
그 다음에 루트 P hat Q hat. 나 진짜 이건 뭐 진짜. 아유 정말. 루트 225분의 144 곱하기 225분의 81. 우와 다 제곱수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실내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저거 계산을 하면 15분의 12 곱하기 15분의 9가 되겠네요. 그쵸?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은 여러분이 99% 실내 구간은 여기만 뭘로 바꿔주면 된다? 2.58. 8번 어느 그릇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릇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분량률을 조사하였더니만 2% 분량률일 표본 비율이 2%라는 걸 준 거지. n개를 뽑았는데 그치? 그 중에서 분량률이 2%. 얘는 PAC이 얼마다? 100분의 2, 50분의 1. 이해되십니까? 0.02라고 쓸까요? 그런데 전체 그릇에 대한 분량률을 95%로 추정했더니만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얘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데? 2. 알파가 얼마? 2로 하래요. 95% 신뢰도 상수를 얼마로 하래요? 2로 하래요. 이거 반절만 준 거야. 그러니까 0.95의 반, 0.475가 나온 거라고. 어쨌든 얘가 신뢰도 상수다. 그러면 신뢰도 상수 2 곱하기 루트 n 시그마. 시그마 대신에 뭘 썼었어? 우리? 루트 P hat Q hat. 그러니까 제 50분의 1로 쓰자. 50분의 1, 50분의 49가 얼마 이하? 100분의 3 이하가 되고 싶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루트 n분의 4 곱하기 50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을 1로 곱하고 3분의 100 역수를 1로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루트 n이 크다가 되겠지. 절로 곱했으니까. 그래서 4 곱하기 50분의 7에다가 뭘 곱해? 100분의 3의 역수 3분의 10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3분의 얼마 나와요? 이걸 뭐 해야 돼요? 제곱 9분의 56을 제곱하세요. 3136 이걸 9로 나눠요. 9, 3, 27 얼마 이상이니까 개수 구하려면 몇 점 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4, 36 저 지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9, 5, 45 네. 9, 8, 70 81. 31 빼기 27이 5예요. 4잖아 4. 9, 4, 36 누가 그랬어? 누가 이거 4인데. 나 부른 대로 쓴 건데. 우리 아무나 4, 36 우리 아무나 36 76 8. 76 8 점 얼마 349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모두 끝났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쌤, 저 블랙라벨 복사 좀